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아해는 작업복 주머니에 공구를 챙겨 들고 낡은 아파트 문 앞에 섰다. 싱크대 수리라는 간단한 의뢰였다. 고객의 이름은 아린. 평범한 일상 속 한 건의 작업.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아해의 세상이 뒤집혔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연 아린의 목소리는 가느다란 실처럼 떨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해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싱크대 수리는 그녀의 일상이었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아린의 집은 작은 원룸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흐르는 강남의 번잡한 거리가 보였다. 공기 중에는 비 냄새와 함께 희미한 라면 국물 향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해는 공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싱크대가 막히신 건가요? 어디 보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하게 들렸지만 속으로는 아린의 눈빛이 신경 쓰였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안내했다. 싱크대는 오래된 아파트의 흔적처럼 녹슬고 물이 제대로 안 빠지는 상태였다. 아해가 파이프를 풀기 시작하자 아린은 조용히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작업 중에 아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언니. 아니, 언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은 돌처럼 아해의 가슴을 쳤다. 아해는 고개를 들었다. 아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갑자기 왜 죄송해요. 그냥.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아린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아해는 공구를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아린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해요. 저는 그냥 수리꾼일 뿐이지만 그 순간 아린의 몸이 아해의 품에 기대왔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아린은 속삭이듯 말했다. 제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갑자기 이런 관계는 안 되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하잖아요. 아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 자신도 그 숨김의 무게를 알았다. 29살, 배관공으로 일하며 서울의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는 아해. 그녀의 삶은 직설적이었지만 사랑은 달랐다. 몇 년 전 비슷한 이유로 헤어진 연인이 있었다. 그 후로 아해는 관계를 피했다. 하지만 지금 아린의 떨림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이름이 아린 씨라고요? 저는 아해예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아린은 아해의 팔을 잡고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녀는 27,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한 달 전 회사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지은과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엄마가 울면서 기건 병이야, 치료받아라고 하셨어요.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제게 미안해, 나도 가족을 잃을 수 없어라고 했어요. 아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싱크대가 막힌 것도. 그날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화풀이로 물건을 던진 탓이에요.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해는 아린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일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 아린의 고통이 아해의 상처를 건드렸다. 아린 씨, 한국 사회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요. 제가 그랬듯이 아해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다. 과거 연인과의 이별, 가족의 무관심, 그리고 홀로 버티는 일상. 두 여자는 그렇게 비 내리는 오후에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다. 싱크대 수리는 늦어졌다. 대신 아린은 차를 끓여 아해에게 내밀었다. 보리차의 따뜻한 김이 방 안을 채웠다. 고마워요, 언니.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부끄러워요. 달인이 웃으려 애썼다. 아해는 고개를 저었다.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특히 우리처럼. 그 말에 아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창밖 비가 그치고 해가 지평선 너머로 물들었다. 작업을 마친 아해가 떠날 때 아린은 명함을 건넸다. 다음에 또 고장 나면 불러요. 아니, 그냥 연락할게요. 아해는 미소 지었다. 기다릴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아해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아해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아린의 눈빛을 떠올렸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창문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처음으로 이 만남이 운명일까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아린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어제 고마웠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아해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한강공원에서 그렇게 두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뒤에 기다리는 충격적인 일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한강공원은 가을바람에 단풍잎이 흩날리는 오후였다. 아해는 작업복 대신 청바지와 니트로 갈아입고 벤치에 앉아 아린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냥 수리꾼일 뿐인데, 하지만 아린의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부터 아해의 일상이 달라졌다. 어제의 눈물, 그 떨림이 잊히지 않았다. 아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밝은 코트 차림으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언니. 여기요. 아린의 미소는 어제의 슬픔을 씻은 듯 밝았다. 두 여자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린은 출판사 생활을 이야기했다. 요즘 한국 문학에서 LGBTQ 주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금기죠. 제가 편집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인데 출간이 취소됐어요. 사회적 파장 때문이라나. 아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은 더 직설적이었다. 저는 배관공이라서 다행이에요. 손에 기름 묻히고 일하면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가족 모임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거냐 소리 들으면 속이 타요. 아린이 웃었다. 언니도. 제 엄마는 매일 전화해서 좋은 남자 소개받아봐라고 하세요. 솔직히 이제 피곤해요. 그 웃음 속에 숨겨진 피로가 아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아린은 지은과의 추억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키스했어요. 항상 숨기면서. 하지만 그게 로맨틱하기도 했죠. 한강에서 산책할 때 손잡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걸었어요. 아해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저도 그랬어요. 연인이었던 수진 씨와는 카페에서 친구처럼 앉아 있었죠.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두 사람 사이로 흩어졌다. 아린이 갑자기 물었다. 언니는 지금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해의 시선이 아린의 눈에 머물렀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린의 손이 아해의 손등에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는 서울의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따뜻했다. 며칠 후 아린이 아해의 작업실로 찾아왔다. 작은 공장 같은 곳, 공구와 파이프가 어지럽게 쌓인 공간. 언니 일하는데 놀러 왔어요. 도시락 만들었어요. 아린이 내민 김밥과 반찬은 집밥의 따뜻함을 전했다. 아해는 웃으며 받았다. 이런 데서 먹다니 미안해요. 하지만 아린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 좋아요. 언니의 냄새가 나서 그 말에 아해의 뺨이 붉어졌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연락했다. 퇴근 후 한강 산책, 주말에 인사동 거리 걸으며 찻집에 들르기. 한국의 전통 찻집에서 마시는 녹차는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아린은 아해에게 책을 빌려주었고 아해는 아린에게 자신의 공구를 만지작거리며 설명했다. 이게 파이프 렌치예요. 막힌 걸 뚫는 도구죠. 우리 마음처럼 아린이 웃었다. 언니, 시인 같아요. 하지만 그 로맨틱한 나날 속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아린의 전 연인 지은이 연락을 해왔다. 아린아,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아린은 아해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왜냐하면 아해와의 감정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는 아린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끝난 걸까? 가족의 압박이 사라졌다면? 아해도 자신의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교회 집사. 아해야,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 해. 매년 추석에 듣는 말. 아해는 그 압박을 피해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아린을 만나면서 그 무게가 더 커졌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명동의 네온 불빛 아래서 만났다. 아린이 갑자기 아해를 끌어안았다. 언니, 사랑해요. 그 고백은 바람처럼 속삭여졌다. 아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아린아, 그날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기지 않고. 하지만 그 순간 아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의 번호였다. 아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울림은 두 사람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다. 누구야? 아해가 물었다. 아린은 미소 지었다. 아무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이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아해와 아린의 사랑은 조용히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또는 아린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린의 집은 이제 아해에게 둘이 공간이 되었다. 싱크대는 완벽하게 고쳐졌고 그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은 두 사람의 추억을 상징했다. 아린은 아해에게 한국의 전통을 공유했다. 언니, 송년회 갈래요? 우리 회사에서요. 아해는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 하지만 아린의 설득에 따라갔다. 파티는 조용한 이자카야에서 열렸다. 동료들은 아린의 친구로 아해를 소개받았다. 아해 언니가 백완공이래요? 멋지지? 아린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아해는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날 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린의 동료로 파티에 초대받은 상태였다. 아린아, 오랜만이야. 지은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아해는 그 분위기를 느꼈다. 아린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지은 씨, 안녕. 대화는 어색하게 흘렀다. 지은은 아해를 힐끔 보며 말했다. 아린이가 요즘 행복해 보이네. 새로운 친구. 그 말에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파티 후 아해는 아린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지은이.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언니. 숨기고 싶었어.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아해의 마음은 상했다. 왜 말 안 했어? 나도 내 과거를 존중할 텐데. 아린은 울었다. 두려웠어. 언니를 잃을까 봐의 그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사과했다. 우리 솔직하게 하자. 아해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은은 아린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아린아, 나 가족과 화해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 사람은 그냥 일시적일 거야. 이 지은의 말은 아린의 약한 부분을 찔렀다. 아린은 아해에게 말하지 않고 지은과 한 번 만났다. 카페에서 옛 추억을 나누며. 지은아, 나 이제 아해 언니가 있어. 하지만 지은의 눈물에 아린의 마음이 흔들렸다. 한편 아해의 가족 문제도 터졌다. 설날을 앞두고 어머니가 전화했다. 아해야, 마을 사람들한테 내 사진 보여줄까? 좋은 남자들 많아. 아해는 참다 폭발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요.
전화기 너머 침묵이 길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아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아린의 집으로 갔다. 엄마가 알아버렸어. 아해의 고백에 아린은 안아주었다. 괜찮아, 언니.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그 함께가 시험받기 시작했다. 아린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일부러 퍼뜨린 것 같았다. 아린이가 또 여자랑. 상사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아린은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언니, 나 그만둘까 봐. 아해는 위로했다. 안 돼, 얘 내 꿈이잖아.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거? 어느 눈 내리는 밤,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전통 가옥의 지붕에 쌓인 눈이 아름다웠다. 아린아,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와해의 제안에 아린은 눈물을 흘렸다. 응, 언니. 그들은 손가락에 실을 묶으며 맹세했다. 한국의 추운 겨울 속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지은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아린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딸이 레즈비언입니다. 치료하세요. 아린의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아린아, 집에 와. 이건 잘못된 거야. 아린은 무너졌다. 언니, 나 어떻게 해. 아해는 안아주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다. 봄꽃이 피는 3월, 서울의 공원은 벚꽃으로 물들었다. 아해와 아린은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도시락에 담긴 비빔밥과 과일은 그들의 행복을 상징했다. 언니, 봄이 왔네. 우리처럼 새로워지는 기분. 아린의 말에 아해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는 점점 커졌다. 아린의 가족 문제는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설득했다. 아린아, 내 미래를 생각해.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 아린은 지쳤다. 엄마, 나 행복해요. 아해 언니와. 하지만 어머니의 그건 행복이 아니야. 라는 말은 가슴을 찔렀다. 지은도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아린을 기다리며 아린아, 나랑 다시. 가족이 용납할게. 라고 속삭였다. 아해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다. 고깃집을 오가며 막힌 파이프를 뚫는 일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어느 날 작업 중에 아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오늘 못 만나. 피곤해. 아해는 걱정했지만 이해했다. 실제로 아린은 지은과 만났다. 마지막으로 이별 제대로 하자의 카페에서 지은은 울었다. 아린아, 나 아직 사랑해.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그 만남은 아린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온 아린은 거울 앞에서 울었다. 아해 언니를 배신하는 건가? 다음 날 아해와 만나러 갔을 때 아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언니, 나의 지은이를 만났어. 우 고백에 아해는 충격을 받았다. 왜? 끝났다고 했잖아. 아린은 울었다. 미안해.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언니, 사랑하는 건 언니야. 아해의 분노는 폭발했다. 마무리. 그게 내 마무리야? 나한테 숨기고. 그녀는 작업실로 돌아가 공구를 던졌다. 그날 밤 아해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또 배신인가? 왜 항상 이렇게 끝나?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아린은 후회했다. 그녀는 아해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제발 용서해요. 지은이는 과거예요. 언니는 내 미래. 하지만 아해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그 침묵 속에 아린의 가족이 개입했다. 어머니가 아린의 집으로 찾아왔다. 딸아, 집에 가자. 상담소 데려갈게. 아린은 저항했다. 엄마, 제 3이에요. 그 소란 속에 아해가 도착했다.
작업복 차림으로 아린의 문을 두드렸다. 아린아, 문 열어. 어머니가 아해를 보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아해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아린이를 사랑해요. 해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한 관계라며 아린을 끌고 나가려 했다. 아린은 울며 아해의 손을 잡았다. 엄마, 가지 마. 그 순간 아해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아린을 놓아주었다. 아린아, 가족이 더 중요할 테니까. 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해의 가슴을 찢었다. 그날 아해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이 그녀의 눈물을 씻었다. 이게 끝인가? 아린은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갔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어머니의 고향. 거기서 아린은 가족의 압박을 받았다. 여기서 결혼 상대 찾아줄게. 하지만 아린의 마음은 서울에 있었다. 밤마다 아해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언니, 미안해. 한 달 후, 아린이 돌아왔다. 하지만 아해의 작업실은 문이 잠겨 있었다. 이웃이 말했다. 아해 씨, 갑자기 떠났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아린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의 배신이 모든 걸 앗아간 것이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아린은 홀로 지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지은은 사직했다. 미안해, 아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과는 늦었다. 아린의 마음은 아해의 빈자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해의 작업실을 찾아갔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다. 이전 주인. 갑자기 사라졌어요. 빚도 없고 그냥. 아린은 매일 한강을 걸었다. 그곳에서 아해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언니, 어디 계신가요?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다.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어머니는 내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라고 했지만 아린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출판사에서 LGBTQ 소설을 밀어붙였다. 이 책 꼭 내야 해요. 상사는 망설였지만 아린의 열정에 굴복했다. 아해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작은 작업소를 열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밤마다 아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아린아, 미안해. 내가 약했어. 내가 행복하길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부산의 해산물 시장에서 아해는 생선구이를 먹으며 울었다. 한국의 여름 바다는 그녀의 눈물을 삼켰다. 2달 후, 우연히 일어났다. 아린의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숨겨진 강.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출판 기념회에서 아린은 강연했다. 이 책은 제 이야기예요.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아린 씨, 책 좋았어요. 저 아해예요. 아해였다. 부산에서 올라온 그녀. 책을 읽고 아린을 찾았다. 언니, 아린의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왜 왔어? 내 책 읽고. 용서받고 싶었어. 하지만 그 재회는 복잡했다. 아해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린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린의 집으로 돌아갔다. 싱크대 위 화분은 여전히 피어 있었다. 언니,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를 만난 거, 가족 때문에. 아린의 고백에 아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내 가족 앞에서 포기한 거, 그들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밤새 대화하며 상처를 보듬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은 짧았다. 아해의 어머니가 소식을 들었다. 아해야, 그 여자랑 또. 집으로 와. 어머니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아해를 기다렸다. 내 삶을 망치게 할 수 없어. 아해는 저항했다.
엄마, 이게 제3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그 후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졌다. 아린도 마찬가지였다. 책 출간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에 변태 편집자라는 악플이 달렸다. 아린은 우울증에 빠졌다. 언니, 나 버틸 수 있을까? 아해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여름 끝자락,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다시 맹세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해. 하지만 귀환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은이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왔다. 아린이 책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지은의 메시지였다. 아린은 무너졌다. 내 탓인가?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지은의 사건은 아린을 괴롭혔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미안해, 아린아. 내 책이 날 자극했지만 내 선택이었어 라고 말했다. 아린은 용서했다. 회복해. 우리 모두 상처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사건은 언론에 퍼졌다. 레즈비언 소설, 독자 자살 유발 논란이 커지면서 아린의 출판사는 압박을 받았다. 아해는 아린을 지켰다. 아린아, 내 목소리가 중요해. 그 책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야. 의 두 사람은 함께 시위를 나갔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LGBTQ 권리 행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랑은 평등하다. 를 외쳤다. 한국의 보수적 시선 속에서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혔다. 가족과의 화해도 시도했다. 아해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아해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을 빌게. 작은 변화였다. 아린의 어머니도 마을에서 전화했다. 아린아, 엄마가 공부했어. 내 사랑을 이해하려 해. 그 말에 아린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고조는 피할 수 없었다. 아린의 상사가 책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라며 사직을 요구했다. 아린은 받아들였다. 언니, 나 실직했어. 아해는 안아주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지원할게. 아해의 작업소가 번창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꿈을 키웠다. 아린은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새 책을 썼다. 강을 건너다 치유와 용서의 이야기. 아해는 모델이 되어주었다. 언니, 내가 영웅이야. 출간 후 이번엔 따뜻한 반응이 왔다. 감사해요. 용기 줬어요. 독자들의 편지였다. 겨울, 두 사람은 다시 한강에서 만났다. 눈이 내리는 밤, 아린아,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방식으로. 아해의 반지가 아린의 손가락에 끼워졌다. 한지로 만든 간단한 반지. 응, 언니. 영원히. 충격적인 일은 그들의 사랑이 시련을 이겨낸 후에야 드러났다. 처음 만난 날, 싱크대 수리 뒤에 벌어진 그 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아린의 눈물은 지은의 이별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한 고통이었다. 그리고 아해의 포옹은 그녀 자신을 구원한 시작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구원자가 되었다.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른다. 아해와 아린은 창밖 비를 보며 웃었다. 우리 살아남았어. 그 미소는 서울의 겨울을 녹이는 따뜻함이었다.